지역 축산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자체와 축협이 함께 만든 육포 공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 시설도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장흥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 이곳은 연간 2만 1,000톤의 가축 분뇨 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50만 포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률은 연간 30만 포 수준. 이마저도 판매가 되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자원화센터예요. 자원화센터인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10억 이비네, 7억 이비네 그랬거든요. 이제 자원화센터는 그 정도 적자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한 2억 정도. 장흥 경축순환 자원화센터는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와 닭 등의 분뇨를 통해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 비료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부산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습식 세정 집진 설비를 통해 폐수를 재활용하고 냄새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 최첨단 공법과 시스템을 도입 적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격과 유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질 비료는 화학 비료에 비해 10배 이상 가격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비료 역시 일반 비료보다 가격이 높아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 퇴비 사용량이 줄고 만들어진 제품이 재고로 쌓이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친환경 자원화센터거든요. 퇴비 공장인데 홍보도 좀 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원가가 좀 비싸고, 그래서 판매처도 좀 없고, 원래는 한 70만 포까지 팔았는데 지금 한 30만 포 정도 단지 이하로 줄어들어서. 또 제대로 된 홍보도 되지 않은 데다 유통망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만도 2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3억여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협은 뒤늦게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수년째 적자 운영에 시달린 뒤라 당장의 정상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립 10년째를 맞은 장흥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정상화 방안을 통해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남 지역 버스 사업장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하면서 교통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파업 찬반 투표가 예정된 순천교통을 제외한 목포 2곳과 순천 1곳, 여수 3곳, 광양 1곳 등 시내버스 7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성을 결의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무안과 영암, 고흥, 강진 등 10개 군 지역 10개 사업장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들 버스 노조는 노동조정위원회 조정 최종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튿날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정 신청을 한 18개 업체가 모두 파업할 경우 전남 지역 시 군내 버스 47개 업체 1,260대 가운데 65%에 달하는 820여 대가 멈춰서게 돼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목포로 향하는 KTX 열차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승객이 갑자기 차창을 깨고 열차 밖으로 뛰어내려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32살 A씨는 9일 밤 8시 45분쯤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에서 창문을 깬 뒤 뛰어내렸고 열차 승무원이 장면을 목격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길이가 7km 정도인 공주시 계룡터널에서 뛰어내렸고 터널 내부가 어두운 데다 날까지 저물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A씨는 밤 10시를 넘겨서야 터널 안 선로 위에서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고 대전 을지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KTX 열차가 공주역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기한 탓에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KTX에서 뛰어내린 배경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밤 11시 30분쯤 광양의 한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하던 구급대원과 운전자 49살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수 율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압에 나섰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10일 오전 11시 30분쯤 여수 율촌 대포리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목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1년 전보다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손혜원 투기 논란 이후 근대 역사 공간을 찾는 방문객도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근대 역사 자원들이 자리 잡은 목포 원도심. 평일인데도 거리 곳곳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으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이제 친구들끼리 SNS 이런 거 보다가 목포에 이렇게 역사에 대한 박물관이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서 알아서 오게 됐어요. 때문에 근대사의 흔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역사관도 덩달아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19만여 명에 그쳤던 입장객은 올해 1분기에만 40만 명으로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019년 들어서는 평일보다도 주말 같은 경우는 그 관람객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 외국 그 가족 단위 일본 같은 경우도 오고 대만 같은 데서도 오고. 지난해 목포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도 전년보다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26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380만 명 정도가 목포를 찾았을 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를 찾은 입장객 추이도 전남 동부권에 집중됐던 쏠림 현상에 소폭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순천만정원과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각각 60만 명과 80만 명 정도 줄어든 반면 목포 근대역사관과 춤추는 바다 분수는 40% 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연인의 슈퍼도 복고 감성을 자극하면서 다양한 연령대가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포시는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맛의 원조 도시를 앞세운 브랜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슬로시티 선정과 서면할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관광객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으뜸 맛집도 선정을 하고요. 우리 큰 맛집에 대한 컨설팅 등 그 맛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정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또 서면할 행사를 저희가 8월에 합니다. 네, 그 행사도 섬주민이 가지고 있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행사로 그걸 개최할 계획이고요. 방문객이 급증하는 여세를 몰아 조만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목포. 다만 전남의 관광객 비율이 서부권보다 동부권에 치우치는 이른바 동고 서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깊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저희 CJ 헬로는 지역과 함께 걷는 지역 방송으로서 언제나 빠르고 깊이 있게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그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역 채널 프로그램이 상을 받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주최로 제41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총 137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그중 총 7편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보도 부문에는 4개 작품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CJ 헬로 이지훈 연재흠 기자는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소각장 이전 문제를 심층 보도해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민 몰래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부의 민낯을 드러내 공론화했습니다.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담아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지역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소각장 관련 소식도 저희 지역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정규 프로그램 부문에서 1편, 특집 프로그램 부문에서 2편이 선정됐습니다. CJ 헬로 성정환 기자는 또 하나의 생명 도시재생으로 특집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뿐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다루면서 전국적 사업인 도시재생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네, 지역 채널이 다른 방송보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문턱이 낮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려운 부분,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케이블 TV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감춰진 문제를 끄집어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지역에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지역방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가 조성한 빛가람 치유의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빛가람 치유의 숲은 나주 삼포면 산제리 55헥타르에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됐으며 산림치유센터와 숲체험장, 치유숲길 등이 조성됐습니다. 전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검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산부 대상 숲태교, 만성질환자의 건강드림 등 과학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이 완도 해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닷속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과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에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함께 그린 바다, 함께 그린 미래란 주제로 바다식목일 취지와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극 공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해조류 이름 맞추기 게임을 통해 나만의 잘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이제 이식하는 것을 바다식목일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이 백화현상 예방을 위해서는 해조류 양식과 더불어서 해조 숲을 조성해 가는 일에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2019년 월드정원 페스타가 시작됩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밴드 국카스텐의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기간 지구촌 특산품과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됩니다. 13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그 문화, 음식, 의상, 공예품 같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페스타인데요. 그 나라의 전통 공연과 함께 어울려져서 개최하오니 좀 많은 관심 바랄게요. 제7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목포시도 갯녹음 예방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목포시는 10일 바다숲 조성 사업 행사를 갖고 달리도와 외달도 해역 인근에 감태와 해조류를 투척했습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해양오염과 바닷물 온도 상승에 따라 해조류가 사라지는 이른바 백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도 다시마 축제가 11일부터 완도 금이릅 일대에서 열립니다. 다시마 축제는 전국 제1의 다시마 생산지인 금이릅에서 다시마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금이릅은 완도 최대의 다시마 생산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금이릅을 다시마 권역으로 지정했으며 다시마 생산과 홍보, 판로 개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시마 등 해조류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난타와 북한예술단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생산된 최상품의 햇다시마만을 엄선해 판매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